네, 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2023학년도 대입 인문논술 전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인문논술 지원하시려는 학생들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나중에 원서 쓸 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2023학년도 인문논술 전형의 특징들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우선 내신의 변별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작년까지도 예를 들어 연세대 논술패,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10%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도 한 7, 8등급까지는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자, 두드러진 특징이 이 학교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 올해부터 논술 100입니다. 내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한양대도 그죠? 학생부를 종합평가한 게 10%밖에 안 되고, 중앙대도 여전히 교과가 20% 들어가긴 하지만 석차 등급이 상위 5개 과목으로 굉장히 적어졌고, 여기도 6등급까지는 격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이화여대는 여전히 좀 교과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리고 경리도 그렇지만 또 건국대 논술 100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20인데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되고 5등급까지 9.8이기 때문에 크게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 작년에 똑같죠. 교과 10이고 다 변한 학교가 또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가 올해부터 교과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그 비율의 내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성이 크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 변별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뒷대학으로 갈수록 여전히 내신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좀 낮아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학교가 역시 어디입니까? 성균관대와 중앙대입니다.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수 탐에서 2합사,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필수,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6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영어 2필수 이런 게 사라지고 국수형 탐구 한 과목에서 무조건 3개 등급함 6.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탐 2개 평균, 그러니까 탐구 과목 2개 평균이었는데 또 절사도 안 됐어요. 그죠? 절사도 안 됐는데 올해부터 탐구 한 과목만 들어가서 3합 6. 이렇게 되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3합 6, 탐구 한 과목 모두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최저 등급이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고, 경희대 2합 5, 외대 2합 4, 건대 2합 4, 동국대 2합 4, 그 다음에 홍익대 3합 7, 숙명여대 2합 5, 그 다음에 숭실대가 변했죠. 얘네가 영어가 안 들어간 학교였는데 국수형 탐구 항목에서 2합 4, 그 다음에 세종대가 작년에 2합 4에서 올해 2합 5로 낮아졌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좀 낮아진 편입니다. 자, 이것이 논술을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좀 다를 겁니다. 네, 그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선발 인원은 작년이랑 좀 비슷하더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전해에 비해서 작년에 좀 많이 줄어든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줄었다라고 하는 학교는 이 학교, 중앙대가 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학교 빼놓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대입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랑 이제 말씀을 해봐야 되는 것. 사실 논술 전형의 가장 최고봉은 이 학교잖아요. 연세대. 이 연세대 논술은 도대체 누가 도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생각에 연세대 논술 전형은 우선 첫 번째가 본인이 종합으로 적어도 성균이나 중앙대 정도, 이 정도는 좀 붙을 수 있다는 학생들. 왜냐면 이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가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내가 종합으로 중앙대까지는 시험을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학교 정도는 내가 붙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밑에 있는 대학은 갈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연세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꾸준히 논술을 좀 준비한 학생. 오래 논술을 준비한 학생. 논술을 좀 오래 준비한 학생들은 확실히 좀 연대 논술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방과후를 했든 아니면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글을 썼든 오래 준비한 학생일수록 어쨌든 연대 문제 유형이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알잖아요. 준비한 학생들이. 연세대 논술은 기본적으로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문 수리 논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와, 난 정말 수학이 안 된다. 그럼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 이 영어 제시문 너무 어려운데? 난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 생각엔 영어 제시문까지는 웬만큼 해결을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영어가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영어 제시문 읽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문 수리 논술이 그렇게 엄청 까다롭게 나오는 건 아니어도 나는 수리 개념만 나오면 떤다. 도저히 좀 겁나고 힘들다라는 학생들은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연세대 논술 전형은 물론 최저도 없고 뭐 수능도 내신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회만큼 분명히 경쟁률도 세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크게 많지 않고, 더구나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가 늘 수능 전이죠. 이게 가장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전에,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한 달 남기고, 한 달 남짓 남기고 수능이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연세대 논술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가? 사실 선생님은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목표가 논술 보는 김에 연세대 논술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원서가 내가 지금 연세대 논술을 쓰지 않으면 원서가 남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학원 선생님이든 나 정도 되면 연세대 논술 잘할 거래, 좀 한번 해보래,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만하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서야 이게 너무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쏟는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그냥 수능 이후의 대학들을 하나 더 보든가, 그 다음에 이게 수능에서 최저 등급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수능 준비에 사실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 있고 내가 여기까지는 시험 보고 하는 학생들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이건 제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한지를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곧 기말고사일 텐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일로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지금 상위권 대학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내신 반영 비율이 별로 없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학생부 30 들어가고 막 교과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이 학교들에서 대신 이제 걱정이 되는 학교가 이제 이런 학교란 말이죠. 오히려 뭐 세종대나 뭐 숭실대나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화여대나 이런 데가 여전히 좀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크다고 하는데, 이런 대학들도 자, 세종대는 1000점 만점에 4등급까지 950점을 주고 5등급부터 900이에요. 자, 숭실대는 학생부 교과가 40%나 들어가는데 인문 쪽은 수학이 15%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5등급한테 8점을 줘요.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적어도 내가 내신이 뭐 4등급이나 5등급 정도 되면 지원하는데 무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6등급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논술에서. 그러나 이런 몇몇 대학에서 4등급이나 5등급이 있기 때문에, 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가 만약에 본인이 자 이건 당연히 뭐 교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종합에서도 종합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논술 준비할 때 내가 지금 현재 내신이 4등급대다, 뭐 4점 몇 등급대다. 자, 그럼 더 이상 내신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본인이 엄청나게 갑자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해서 3등급으로 올라갈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시험을 엄청 못 본다고 할지라도 5등급이나 6등급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한 이 정도만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뺏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 한 6등급 정도인데 그래도 수능 좀 잘 나오는 편이고 한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지원하시면 돼요. 뭐 서강대나 뭐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이런 데는 6등급까지 크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논술 전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능 최저는 어디까지 확보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3합6이죠. 그죠? 사탐 하나 포함해서. 그러니까 탐구 과목 하나 포함해서 이제는 뭐 이과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3합6이죠. 뭐 영어만 따로 보고 이런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국, 영수, 그다음 탐구 한 과목에서 3합6을 맞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다 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이합4. 그러니까 뭐냐면 이합4를 받지 못하면 물론 이합5도 있고 이합6도 있고 뭐 더 많아요. 네? 수능 최저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 없는 곳은 훨씬 경쟁률이 세고 합격한 학생들의 이탈률도 정말 적어요. 그죠? 그만큼 합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합4 정도만 받으면 본인이 쓸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이합4를 맞춘 상태에서 이합4인 대학과 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섞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3합6 정도는 맞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3합6 대학과 이합4 대학들을 좀 섞어서 이합4나 5까지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수능은 여기까지는 맞아라, 이게 마지노선이다. 저는 제반 정규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논술 공부를 해놓고 이거 못 맞아서 최저 없는 곳만 쓴다?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합격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 논술 학원은 그러면 언제부터 다녀야 되는가? 뭐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지금부터 다녀도 좀 늦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부터 좀 다니셔야 돼요. 논술 학원은. 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전혀 논술을 배우지 않다가 9월 달에 원서를 쓰고 원서를 썼으니 그때부터 뭐 세미파이널이든 이런 수업만 듣고 붙었더라. 이런 케이스 있죠. 그런데 너무 드물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평소 독해력이 됐던 학생들이에요. 이 논술 시험이 예전처럼 무슨 창의적 글쓰기 이런 식의 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논술은 제시문과 논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논제를 이해해서 이해한 논제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독해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이 잘 되어 있든 책을 꾸준히 읽어온 학생이든 이런 학생들은 어떤 대학이든 제시문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꾸준히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저는 단언하건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논술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경쟁률이 몇십 대 1이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도 이 정도의 공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 번도 논술을 보지 않고 가서 시험 봐서 논술 합격했다? 이건 정말 개벽할 정도로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왕 원서를 논술 전형에 쓰실 거면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못해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부터 다녀야 되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투자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논술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뭐 학원에 뭐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일일이 또 많은 상담을 해 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